세계사 수능 특강 8강 개념 1. 자, 수능 특강 8강은 중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 3가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 중에서 2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까지. 그냥 개념만 진행한다고 했을 때 거의 5시간에 걸칠 내용들을 쫙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8강 내용을 이 한 강이라도 잘 완벽하게 공부하는 걸로 목표를 한번 잡아봅시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고 특히 크리스트교 부분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전쟁까지 이르는 그런 범위는 다양한 사건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연도와 순서까지 한꺼번에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기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능에서 크리스트교와 관련해서 성상 파괴령이 나왔고요. 중세교역권 중에 한자 동맹이 나왔어요. 구모에서는 흑사병을 자료로 주고 14세기 유럽 상황을 물었습니다. 프랑크의 메로베우스 왕조 물었고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관련해서 트리엔트 공의회와 베스트팔렌 물었습니다. 육모에서는 카롤루스 대제 물었고요. 2019 수능에서는 르네상스 그리고 시기 물었네요. 사이 시기로 카노사의 굴욕과 보름스의 협약 아주 촘촘합니다. 구모에서는 중세 문화와 그리고 이것도 시기로 물었어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와 낭트 칙령. 육모에서는 백년 전쟁을 사료로 주고 14세기 유럽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2018 수능에서는 종교전쟁과 관련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물었고요. 아비뇽 유수를 자료로 주고 14세기 유럽 상황을 물었습니다. 구모에서는 보름스 협약이 어떤 시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였고요. 육모에서는 또 나왔네요. 한자 동맹,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종교전쟁과 관련해서 베스트팔렌. 2017 수능에서는 신성로마 제국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사이 시기 물었습니다. 낭트 칙령과 베스트팔렌. 2016 수능은 백년 전쟁을 사료로 주고 14세기 유럽 상황을 물었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물었습니다. 2015 프랑크의 카롤루스 마르텔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을 좀 알아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크리스트교와 종교개혁, 종교전쟁에 이르는 그런 연대와 흐름을 모두 꼼꼼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제시하는 포인트는 바로 14세기예요.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버랩돼요. 예를 들면 뭐 백년 전쟁부터 해서 아비뇽 유수부터 해서 자크리의 난 같은 농민 봉기가 오버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다시 하면서 자세하게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고 14세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가 거의 1000년이에요. 로마가 멸망한 476년 5세기부터 중세의 끝을 일단 이렇게 잡아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1453년, 거의 1000년인데 그 기점은 11에서 13세기 200년 동안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리고 중세의 기반이 되었던 사상은 크리스트교입니다. 지금 다룰 부분은 이 중세의 전반기 입니다. 그러면 이 중세가 시작이 되고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봉건제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이 4세기 무렵부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르만족이 세웠던 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오래 갔던 왕국이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입니다. 왕조가 2개예요. 메로베우스 왕조가 있고요. 카롤루스 왕조입니다. 각각 2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한 사람은 바로 클로비스입니다. 486년 개창을 했고요.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기반을 다지게 되죠. 물론 여기서 카톨릭은
아타나시우스파,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파입니다. 그리고 왕은 아니었으나 궁제, 재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궁제였던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입니다. 여러 가지 군사개혁이나 전쟁 등에서 활약이 컸는데요. 투르 포아티에 전투 잘 기억해 둡시다. 732년 이제 에스파냐로부터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이슬람을 격퇴한 그런 전투입니다. 유럽으로의 이슬람 침입을 잘 막아낸 전투였죠. 그리고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이었던 피핀 역시 궁제 출신입니다. 그러나 실권이 궁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황과의 어떤 뒤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됩니다. 궁제에서 왕이 된 셈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세력과의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롬바르드족을 공격해서 롬바르디아를 교황청에게 기증합니다. 그래서 교황령의 시초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피핀의 아들이 바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만든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별표를 하고 잘 기억해 둡시다.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어요. 옛 서로마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여전히 교회와 함께 갑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서로마 황제로 대관이 됩니다. 그게 정확히 800년 크리스마스였어요. 12월 25일이었죠. 그리고 각지에 궁정학교를 세운다거나 수도원에서의 어떤 고전 연구들을 장려해서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카롤루스의 아들의 아들, 손자 때에 이르면은 영토 상속 때문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겪습니다. 9세기죠. 843년 베르냉 조약,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결국에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9에서 12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바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만족의 이동이 시작이 돼요. 이들의 원주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지도 사료 좀 볼게요. 자, 이 게르만족의 이동 지도를 보면은 먼저 압박을 해온 게 이제 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사에서 배운 흉노족의 일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훈족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그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 다 게르만족이에요. 압박을 하면서 특별히 서고트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곳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프랑크족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주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달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에스파냐를 거쳐서 북아프리카까지 가는 나중에 반달족은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 지도 봅시다. 노르만에 대한 사료가 나온다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의 북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 지역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지역으로는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이제 프랑스 왕의 봉신이 되죠. 노르망디 공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르망디 윌리엄이 영국으로 가서 만든 것이 노르만 왕조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왕국까지 건설하게 되는 것까지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